자, 이제 이번 동영상 강의부터는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학에서 엄청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공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벡터 공간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수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 응용 쪽으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학용으로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좀 한정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루는 벡터 공간 하면 일단은 이제 유클리드 공간. 자, 그러면 이제 유클리드 공간은 무엇냐? 여러분들 그 직교좌표계로 자, 평면을 하나 좀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평면에 있는 점 잡았을 때 우리가 이 점에다가 어떻게 좌표를 매겼냐 하면 두 개의 직선으로 수선을 내려가지고 그 두 직선에 있는 눈금이 만약에 A, B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점에다가 A, B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를 매기는 거. 자, 이게 직교좌표죠. 그럼 이거는 평면뿐만 아니라 3차원 공간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냐 하면 여기 3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공간상에 세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걸 일단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 있는 이무의 점을 요 두 수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수선을 내린 뒤에 다시 이 평면에 있는 요 점을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일로 수선을 내렸을 때 자, 이 직선에 있는 점 얘를 A, 이 직선에 있는 요 점 B, 그 다음에 처음에 주어진 이 점을 또 세 번째 직선으로 수선을 또 내렸을 때 닿는 이 부분이 C. 자, 했을 때 이 점에 A, B, C. 이렇게 자, 세 실수의 순서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 자, 이게 이제 직교좌표죠. 자,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평면 또는 삼천 공간 얘네들은 뭐냐 하면 두 실수 또는 세 개의 실수의 순서상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n개로 그대로 확정하게 되면 n개의 실수의 순서상. 이미 결국에는 n차원 유클리드 공간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세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노트에 뭐 데카르트 공간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차원 유클리드 공간, 벡터 공간 중에 하나이지만 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부터는 주로 우리 벡터 공간으로 취급을 할 텐데 이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점들은 다 이렇게 n개의 실수의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벡터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벡터라고 하는 거 물리 시간에 뭐 내지 수학 시간에 또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 수학 2에서 이제 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자 얘네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할 때 꼭 뭘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화살표의 시점은 원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점을 만약에 벡터다. 즉 평면, 유클리드 평면에 있는 이 점을 이제 2차원 벡터 이렇게 부를 텐데요. 그때 얘 크기와 방향 고려할 때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에서 무조건 출발이에요.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요 점에서 끝나는 요 화살표로서 바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자, 이쪽 삼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간상에 있는 요 점을 우리가 벡터로 볼 때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화살표로서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물론 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화살표의 길이. 그쵸? 그걸로 이제 이 벡터의 크기로 이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 벡터들을 표현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쭉, 통상 이제 가로줄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를 행벡터, 행렬에서의 행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뒤에, 가서는 이렇게 열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즉 이제 세로줄로.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열 벡터라고 이제 부를 거고 행 벡터하고 열 벡터는 일단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행 벡터로 표현을 할 때가 있고 열 벡터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는 행벡터를 쓰지만 뒤에 선형 변환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행렬하고 같이 이제 매치를 시킬 텐데 그때는 이렇게 열 벡터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크레머 공식 할 때도 우리가 그 상수항 B1부터 BN을 이렇게 세로 줄로, 즉 열로 나타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열 벡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렬하고 연관시킬 때는 이런 이제 열 벡터 표현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벡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어떤 기하학적인 걸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수학적인 면에서는 이 수를 확장한 걸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를 다룰 때 앞에 행렬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연산이 중요합니다. 연산.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두 가지 연산을 정의를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행렬할 때도 두 행렬 더하는 거, 그 다음에 행렬에다가 스칼라 배하는 거 먼저 정의했고 나중에 행렬끼리 곱하는 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벡터끼리 곱하는 거는 일단 자제할 거예요. 뒤에 이제 좀 필요는 하지만 일단 그건 자제를 할 거고 일단은 처음에 뭐가 제일 기본이냐면 벡터끼리 더하는 거, 벡터에다가 실수배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벡터끼리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노트에서는 3차원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얘는 n차원 공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차원 공간인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n개의 실수의 순서상 집합으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Rn 또는 유클리드 공간의 그 앞에 유클리드가 이자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슈퍼스크립트로 n. 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가끔 써요. 그러면 이제 R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R은 이제 리얼 넘버, 즉 실수를 n개 순서상을 나타낸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n개의 실수의 순서상. 이렇게 이때 각각의 성분은 모두 다 실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고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있는 원소가 벡터라고 부를 건데 이 벡터들끼리 더하는 거, 자, 여기 성분이 3개인 3차원 공간에서 일단은 표현하고 있지만 얘는 그대로 n차원 공간으로 확장을 해서 그대로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성분끼리의 합, 행렬의 합과 원리가 똑같죠. 그 다음에 벡터에다가 스칼라 K를 곱하는 거는 즉 실수, 우리는 스칼라 하면 실수예요. K를 곱하는 거는 그 벡터의 모든 성분에다 다 똑같이 K를 곱하는 거. 이것도 행렬에서의 스칼라 배랑 일단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벡터에서 적용되는 이 합, 그 다음에 스칼라 배, 요 두 가지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행렬로 확장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렬이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끼리끼리 다 같은 거를 우리가 행렬끼리 같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벡터끼리 같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성분들이 같은 거.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를 자, 이 성분을 우리가 이 벡터를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어떤 화살표로 이해할 때는 자,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좀 명심을 하고 자,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화살표를 벡터로 볼 때는 우리 이제 그거를 어떻게 또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 이제 리마크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그냥 편의상 3차원 공간에 두 개의 점, 하나 P가 있고 하나 여기 Q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는 요 공간에 있는 요 원소를 어떨 때는 점, 어떨 때는 벡터 이렇게 이제 그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부를 텐데 어떻게 구별할 거냐면 연산을 할 때는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연산, 즉 더하거나 스칼라 배하거나 그 다음에 벡터끼리 곱하는 거. 그렇게 연산을 할 때는 벡터로 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커다란 공간 안에 있는 어떠한 그냥 원소 로 해가지고 연산을 생각 안 할 때는 그냥 점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벡터 공간에서는 주로 그 연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연산할 때 주로 이제 벡터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P에서 출발해서 Q에서 끝나는 자, 요 화살표. 자, 얘 어떻게 보면 얘도 벡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시점은 P, 끝점은 Q인 자, 이렇게 유향 선분으로 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벡터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또 우리가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 하면 자, P라고 하는 거 얘 벡터로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점인데 얘를 벡터로도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벡터로 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우리가 이제 P를 벡터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Q라고 하는 점도 벡터로 보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Q에서 끝나는 화살표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P에서 출발해서 Q에서 끝나는 이 벡터, PQ 벡터는 뭐와 같냐면 P에서 원점으로 가는 요 벡터 더하기 원점에서 Q로 가는 벡터의 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연산 두 벡터의 합에 대한 요 정의. 자, 얘 여기 x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여기 y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으면 두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와 얘를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을 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y라고 하는 요 화살표와 크기와 방향이 같은 얘를 y로 보면 x 더하기 y가 바로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살표를 가지고서 벡터 합한 거와 요 정의는 그대로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칼라배 요 x라고 하는 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k를 곱하는 거는 뭐와 같냐 하면 k라고 하는 실수가 1보다 크면 얘가 쭉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의 양수이면 x랑 요 같은 방향인데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k가 1보다 클 때는 늘어나는 거, k가 0과 1 사이일 때는 줄어드는 거. 요 kx라고 하는 벡터가.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는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자, PQ 벡터. 자, 이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P에서 출발해서 원점에서 끝나는 요 벡터 더하기 원점에서 출발해서 Q에서 끝나는 요 벡터의 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성분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P에서 출발해서 원점에서 끝나는 벡터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P에서 끝나는 벡터에다가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거든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여기 PQ 벡터 이퀄 마이너스 P 벡터 더하기 Q 벡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퀄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거는 자, 요 P의 성분이 P1, P2, P3고 이렇게 Q의 성분을 Q1, Q2, Q3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P3고 그 다음에 Q는 Q1, Q2, Q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두 개를 더하는 거는 여기서 정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해주는 거. 그래서 이거 이퀄 Q1 빼기 P1 다음에 Q2 빼기 P2 다음에 Q3 빼기 P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 P에서 출발해서 Q에서 끝나는 요 유향 성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데 지금 여기 써 있는 얘는 P1 빼기 Q1 빼기 P1 그다음 콤마 Q2 빼기 P2 콤마 Q3 빼기 P3는 자, 얘는 이렇게 좌표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세 실수의 순서상. 그러면 아까 순서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 벡터의 출발점 뭐라 그랬습니까? 네, 원점이에요. 원점.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하면서 요 처음에 주어진 이 PQ 벡터와 크기와 방향이 같은, 즉 평행하면서 얘와 같은 방향의 요 화살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렇게 세 실수의 순서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벡터는 바로 요 화살표로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점 출발. 대신에 P에서 출발해서 Q에서 끝나는 요 벡터는 자, P에서 출발, Q에서 끝나는 요 화살표에 해당하는 거고, 자,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두 벡터는 같은 벡터로 우리가 취급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좌표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성분으로 세실수의 순서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무조건 원점 출발인 벡터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고 있도록 하고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요 정리에 나와 있는 이러한 벡터들의 합과 스칼라 배에 대한 요 8가지 성질들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벡터 공간을 정의할 때 쓰이는 바로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벡터 합과 스칼라 배를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처럼 정의를 내리면 얘네들을 모두 다 만족하지만 일반적인 벡터 공간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두 가지 연산, 즉 합과 스칼라 배가 정의된 집합을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좀 수업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